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2023년 금요일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아요 누르면 저한테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나중에 좋은 게 있으면 뭐가 좋은 건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유일하게 원하는 구독자는 예전 한 동네에 살았던 블랙핑크의 로제가 구독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방학이고 하니까 또 뭐 방학 앞뒤 한두 주씩 뭐 이렇게 쉬기도 하니까 애들이요. 어제 국제선 운행하는 호주 공항 대부분이 출국 관리 업무에서 여권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체크인이 지연되면서 항공기 이륙도 덩달아 지연되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려진 설명으로는 ABF,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보더 포스, 이걸 국경 수비대 이러고 말하기는 그렇다. 하여튼 뭐 국경 관리한 뭐 군이죠. 대신해서 ABF 대신해서 승객들 출국 심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체크인에 지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는 뭐 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항공사, 호주 항공사 말고 다른 항공사들 전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시간 정도 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던데, 오늘 아침 또 라디오 들어보니까 오늘도 또 무슨 여파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차피 국제선 가는 거 그냥 가긴 가야 되겠다, 그죠? 방학만 되면 하여튼 얘들은 공항에 뭔 일이 생겨 신기해, 그죠? 정기 행사 같습니다. 호주 빅4 은행 4대 은행, 제일 큰 은행이 있죠. ANZ, 그리고 내셔널뱅크, NAB, 컴뱅크, 그리고 웨스팩, 이렇게 네 군데 있죠. ANZ에서 더 이상 고액 현금 인출해주지 않는다 이러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고액을 인출해야 되는 고객들은 그 전에 미리 지점으로 연락해달라, 그리고 방문해달라. 커먼웰스, 웨스팩, 뭐 네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공식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창구 통해서 다량의 고액 현금 인출할 때는 제한선은 없지만 그래도 연락 좀 해달라. 그 고액이라는 게 10,000불 정도 기준인가 봅니다. 10,000불 정도. 최근에 그 퀸슬랜드에 사는 한 여자가 그 틱톡을 올렸어요. 자기 집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비용이 뭐 3,500불이 나갈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은행을 갔는데 마침 은행 카드를 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본인 확인되니까 창구로 가가지고 뭐 돈 주십시오 했겠죠. 인출해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임시카드 같은 걸 발급을 해줬답니다. 그 자동 지급기 ATM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할라 했는데 계속 에러 먹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렇게 떡상했죠. 글자 그대로. 이거 뭐 은행에서 돈 없으면 뭐어디서 돈을 얻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ANZ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현금 많이 찾을 거면 미리 연락을 해달라. 우리 더 이상 현금 이렇게 많이 지급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3,500불 없다는 거는 좀 심하다. 그지? 아유. 하여튼 지난 5년 동안 호주 전체에 있던 은행 지점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이 좋아 30%지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국가에서 30%를 대려 줄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ATM 숫자가 더 늘었냐? 아니요. ATM 숫자도 더 줄었습니다. 2017년에 호주에 설치된 ATM 숫자가 총 14,000개까지 넘어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6,000개라고 합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호주 준비은행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대부분 이렇게 현금 거래하고 무슨 뭐 비즈니스 거래하고 할 때 13%가 여전히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비드 시작 때 정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라 합니다. 하긴 요즘 보면 뭐 다 카드 많이 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현금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특히 그 한국 분들이 하는 업체나 동네 뭐 커피숍이나 빵집 이런 데 할 때는 주로 현금을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같은 날 오늘 아침에 NAB도 공식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 전화 메시지,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은행을 가장해서 가짜 문자 메시지, 피싱이죠.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속여서 사기당하고 이런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내셔널뱅크 NAB가 고객들 상대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112밀리언 건, 100만 천만억, 1억 건이 넘어갔는데, 이 대부분은 뭐 은행에서 돈 뺐는데 뭐 돈이 좀 모자랐다 이런 거 안내한다든가, 또 은행 카드가 새로 발급됐습니다 뭐 이런 거 안내해주는 그런 문자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문자조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직접 은행 웹사이트 뭐 확인하거나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뭐 이용하거나 이런 능동적 행위를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셔널뱅크 웹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뭐 고객들을 위한 팁 이러고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볼까요? NAB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은행정보를 확인, 업데이트, 공개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NAB는 인터넷 뱅킹 혹은 NAB 커넥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클릭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NAB는 안전을 이유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NAB는 여러분의 컴퓨터나 온라인 계좌로의 직접적 접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호주도 참 흉흉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한 10년, 20년 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빅토리아주 아파트 339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수많은 발코니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인화성 외장재가 사용된 아파트 339개 대상으로 정부가 돈을 직접 투입해서 실시한 건데, 절반 정도는 외장재 외의 문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외장재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 또 4분의 1은 4분의 1 정도가 되는 550개 이상 발코니에서도 문제가 또 따로 발견되면서 외장재 교체하는데 상당히 좀 지연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외장재 안전을 조사한 한 논문 결과에 보면 발코니 결함은 부실한 건축 설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시공 자체 문제, 뭐 이건 뭐 거기 일하는 분들이 좀 놀면서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는 나중에 거주자들한테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도 있지만 또 건강상 문제도 뭐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600밀리언 달러 받아가지고 가장 위험한 아파트라고 분류를 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외장 교체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이제 가연성 외장재 문제가 빅토리아주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다, 그 위험한 것들 외에도 나머지도 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참 커져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발코니에서 발견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사할 때 뭐 골조가 잘못됐다거나 뭐가 썩었다든가, 또 이제 곰팡이 높인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 외장재 공사를 바로 못하는 거죠. 발코니를 고쳐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교체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나름 부동산 업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봐서 알게 된 것들 하나 얘기 드리면,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주 기준입니다. 다른 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솔직히 이거 다 고쳐야 돼 이러면 아파트 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겠지, 그죠? 세컨핸드 아파트 구입하는 분들 경우는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외장재 뭐냐, 컨버스터블, 그러니까 불 타는 거냐 안 타는 거냐, 뭐 이런 거 꼭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무지 뭔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러면 그렇게 대놓고 물어봐서 적어달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제일 안전한 거는 컨베연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만나서 법적으로 조언 듣는 게 좋습니다. 그거 돈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큰 비용 들 수 있고 진짜 재산적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결은 다르지만 좀 다른, 어제 오후 4시쯤에 그 멜번 그 야라강 밑에 사우스뱅크죠, 사우스뱅크 시티로드 쪽에 한복판에 공장 건물이 거기 공장 건물이 있나? 하여튼 2동짜리 건물인데 여기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이제 빵빵 하고 뭐 폭탄 같은 거 터지는 소리 들리더니 지붕 내려앉고 뭐 그랬답니다. 한참 뭐 연기도 엄청나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 다 고층 건물들이잖아요.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화재 당시에 공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당연히 지금까지 인명피해도 따로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후부터 사우스뱅크 주변에 도로 다 차단됐고, 오늘 아침도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한 30분 전 뉴스만 해도 지금 차단 중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요거 저희 동네 근처인데 하이델버그라고 있어요. 거기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 병원에 주변에서 공사 크레인 있죠, 이렇게 딱 해서 뭐 이렇게 나르잖아요, 크레인들이. 석고보드 그 플라스타 보드 이렇게 옮기다가 1.5톤이라네요 그거를 밑으로 떨준 거예요. 병원 지붕 위로 떨어졌죠. 그러면 병원 천장이 빵 부서지는 게 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5톤인데 하여튼 천장이 무너지고 뭐 또 거기 뭐 배수관도 있고 급수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 주변 병동들 다 물받아 대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사고 나자마자 병원은 이제 뭐 환자들 밖으로 나르고, 왜냐면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다 밖으로 대피하고, 또 수술 뭐 잡혀있던 사람들 내원 환자 치료 뭐 예약들 다 취소되기도 했답니다. 지금 월크세이프가 현장에 들어가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되니까 좀 해이해져서 그런가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